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경선 불복 논란에 대선 본선을 위한 원팀에 적신호가 켜졌죠. 오늘 오전에 캠프가 공식 해체됐는데요. 선대위원장으로 뛰었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이재명 후보 당선된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그런데 이 경선이 끝나면 컨벤션 효과가 따라와야 되는데 네. 불복 논란 등으로 인해서 효과를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만간에 다 정리가 될 테니까요. 예. 네, 그러면 다시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겠죠. 예. 일단 3차 국민선거인단이 그동안의 결과와 완전히 뒤바뀐 양상으로 나와서 네. 캠프도 좀 적잖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깜짝 놀랐죠. 예. 하여튼 그게 다른 모든 선거와는 완전히 다른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저게 뭐지? 이렇게 쳐다보고 또 그랬습니다만 언론에서는 그 후에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그 대장동 의혹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려면 그 여론 그 당시 같은 시기에 여론조사에도 그런 경향성이 반영이 돼야 예. 되고 특히나 같은 시기에 선거를 치러진 경기 서울의 투표 결과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저로서도 굉장히 미스테리한 결과인데 예. 이게 뭔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전문가 여론 분석 전문가들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캠프 내에서는 분석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경기도 네. 국감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면 돌파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딱 이재명다운 당당한 태도죠. 예. 이 대장동 사업 그 불법 혐의 이거를 이재명 지사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국민의힘에 맞서서 당당하게 사업 정당성을 설명하고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당 대표도 어제 만류했고 제가 듣기로는 캠프 내에서도 그 국감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충언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지사 본인이 판단해서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캠프 내에서는 양론이 있었죠. 아하, 예. 이게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는 것이 이재명 다움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이게 그 면책 특권을 활용한 마타도나 정치 공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텐데 그런 걱정 또 경기도지사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는 면도 중요합니다만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지사직의 사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후보께서는 국감을 앞에다 놓고 물러나는 것을 취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예.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겠다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 경선 사퇴한 후보들의 무효표 처리 이거에 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네네. 내일 최고회의 결과에 따라서 법적 조치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불복 논란을 번지고 있는데 이낙연 캠프에서 불복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이미 정세균 후보 사퇴할 당시에 이낙연 캠프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예. 그때 충분히 검토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만장일치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고요. 또 이 특별당규에서 사퇴한 후보의 득표율을 무효로 처리하는 이 합의된 룰은 이번에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02년 대선 경선 때부터 시행이 됐고 예. 그때 사퇴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무효표를 처리하는 그런 과거의 예가 있습니다. 예. 이 무효표 처리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원칙적으로 결정해 온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미 경선이 끝난 상황에서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만 이낙연 후보 측에서 당무위 소집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에서는 내일 당무위를 소집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당무위가 소집되는 겁니까?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무위 소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무위 소집하는 걸로?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경선 이후로 그 이낙연 후보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은데 캠프 관계자들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네. 내일 이후로 입장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낙연 후보 찾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얼마든지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낙연 후보야말로 이재명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 가장 득표를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물론 후보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선대위에 함께하고 또 충분히 역할을 하실 만큼 그렇게 선대위가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그런 역할을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가 가서 찾아도 가고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 대통령과의 만남인데 네. 과거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또 노무현 후보 때는 굉장히 일찍 만났고 이명박 박근혜 관계는 굉장히 늦게 만났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만나는 게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 계획은 이제 청와대에서 이렇게 만들어 갈 거고 또 예. 당과 협의하면서 만들어 갈 겁니다. 일단은 예. 내일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그 국가균형발전 관련한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가서 뵙기는 할 겁니다. 예.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뭐 캠프에 합류할 것이다 이런 호사가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 혹시 교감을 나눴습니까?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예. 유시민 이사장님은 지금까지 정치 일선으로 오지 않겠다 하는 의사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단지 이제 대선이라는 것이 이 정치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역할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유시민 후보가 돕는다고 하면 뭐 캠프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뭐 중도층에서 뭐 유시민을 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아니 문제는 이제 본인이 정치 일선으로 오지 않겠다 그런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선대위랑 무슨 얘기한 건 없다 이 말씀이네요. 네, 예.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 내부에서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예. 자, 또 대장동 건 관련해서 오늘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경선 끝나고 나서 이제 메시지가 나왔는데 검경이 협력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라. 이게 뭐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특검 요구에 선을 긋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제대로 한번 파보라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해석이 분분한데. 원론적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이 국민들에게 커다란 의혹으로 지금 제기되어 있고 굉장한 관심거리 아닙니까? 예. 그 수사를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아마도 대통령께서 벌써 얘기하고 싶으셨을 텐데 이게 이제 경선 기간 동안에 그런 얘기하는 게 혹시 홍보 다른 의혹 그러니까 다른 문제로 이렇게 비화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경선 끝나고 예. 대통령께서 원칙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검경이 수사를 해서 빠른 속도로 단호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아주 환영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 이준석 대표나 혹은 홍준표 후보나 이재명이 나오면 땡큐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뭐 최근에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대요. 예. 우리 후보가 뽑히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는가 봐요. 예.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런 발언에 대해서. 땡큐라고 한 말을 나중에 대선 끝나고 나면 굉장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고발사주 의혹도 좀 여쭤보죠. 최근 김웅원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여전히 정치 공작설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 이 지사도 대장동 의혹에 지지층이 결집했듯이 윤 전 총장도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뭐 지금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근데 이거 수사 내용을 보면 조성은과 김웅 의원 간의 통화 녹취는 이제 고발 사주 수목신건이 될 건데 그 녹취록이 지금 나왔잖아요. 예. 아마 쏙 빠진다는 기억도 아마 쏙 빼둔 모양이던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김웅 의원의 해명과 달리 조성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전화 통화도 했고 예. 검찰청에 고발 요구했다는 사실도 이제 다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화천대유 의혹은 진실이 밝혀질수록 국민의힘 게이트가 될 것이므로 그 의혹의 부당함이 밝혀져 나갈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의혹이요.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은 이미 진실이 상당히 밝혀진 대로 윤석열 후보의 늪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를 국감장에 부른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당의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 그건 뭐 부르려고 노력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